작약을 보면서 한 달 전인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물고 있던 너의 수줍은 모습이 떠올라 붉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었지. 우연히 작약 축제라 해서 깊고 깊은 산속에 너를 보기 위해 갔었어. 뜨거운 태양 아래 너의 모습은 깊은 산속을 환하게 만들었지. 화려한 너의 모습은 마치 여왕처럼 빛났어. 수줍은 듯한 너의 얼굴엔 속살의 수술들이 황금빛으로 빛나 보였지. 그 수술들 속에 조금 위로 솟아나온 암술 몇 가닥은 너의 깊은 마음을 훔쳐볼 수 있었어. 어느 정도 넓은 크기의 꽃잎들이 서로 겹쳐 있어서 더욱 너는 부유하게 보였지. 언뜻 본 꽃잎이 다 떨어져 있는 노란 수술들을 보면서 마치 연꽃 속의 연근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윽하고 강렬하면서도 열정적인 너의 모습은 언젠가 꿈꿔왔던 여인의 모습인지 싶었어. 작약을 보면서 아주 짧았던 우리의 젊은 날을 그리워하면서 발길을 돌렸지. 내가 나라를 위한다고? 동물의 세계에서는 힘센 자가 왕이 되는 게 자연의 이치지.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힘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그런데 대부분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다들 나라를 위해서란 모토 아래 자기 자신을 피하란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똑같은 말을 한다. 내가 나라를 위해 한번 제 한 목숨 바칠 각오로 나서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고 현실성 없는 말을 한다. 누구나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사실로 안 들린다. 진실은 내가 대통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인 것이다. 나라를 위한다고? 국민을 위한다고? 어불성설이다. 맨 먼저는 자기 자신이 똑똑하니까 대통령을 할 수 있다란 생각이 먼저인 것이다. 나는 문득 대통령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중요성을 실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고집이란 게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다른 사람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이 있다. 고사성어이긴 하지만 공자의 제자 증자가 저술한 대학이란 책에 나오는 말로 자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말로 요즘 대통령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더 짚고 가야 할 고사성어 같다. 내가 나라를 위한다고 말하기 전에 말이다. 어디 아픈 데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일까? 친정어머니께서 너는 태몽이 죽을까 말까 한 작은 물고기였단다 란 말씀이 떠오른다. 몸이 너무 약해서 아가씨 때는 친구와 놀러 나갔다 와서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책상 의자에 얼굴을 파묻고 주여 주여 하는 게 나의 일상이었다. 그래도 아이 둘을 낳고 나서 좀 건강해졌나 했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신유 은사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 얼굴만 커서 멀쩡하게 보여도 하지정맥류로 왼쪽 다리가 늘 저리고 쥐가 난다. 그래서인지 두 손이 저리고 부어있다. 팔목은 강아지를 돌봐서인지 왼쪽이 더 약하다. 가장 약한 부분이 사실은 목, 인후이다. 말을 많이 하거나 몸을 피곤하게 하면 계속 하면서 가래가 껴있는 것처럼 답답하다. 의사선생님은 공주처럼 살라 하지만 그래도 밥값은 해야지 하면서 살아간다. 갓난 아이 때도 어머니께서 너는 돈 없으면 벌써 살아있지 못했을 거야 란 말을 하시곤 했다. 사람이 짧은 기간을 살면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어디 한 군데 이상 아프면서 살아가긴 한다. 나의 친구는 얼굴도 적당하게 크고 키도 커서 건강한 체질 같아 보인데도 위가 너무 약해서 1년 12달을 죽만 먹고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 외식 한번 하기도 힘들어 다른 이와 어울려 사회생활하는데 힘들어한다. 얼마나 먹는 즐거움이 큰데. 인간은 너무도 나약한 존재이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살면 좋으련만 마음이 약해서 우울하게 사는 이도 있다. 큰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이도 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변수가 생겨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게 살 수도 있는 것이다. 하긴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기에 건강을 장담할 수 없고 어디 아픈 데가 생기는 건 예측할 수 없지만 좋은 환경, 좋은 사람과 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작은 연못에 사는 약한 물고기라도 행복할 수 있으리라. 작약을 보면서 한 달 전인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앙 다물고 있던 너의 수줍은 모습이 떠올라. 붉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었지. 우연히 작약 축제라 해서 깊고 깊은 산속에 너를 보기 위해 갔었지. 뜨거운 태양 아래 너의 모습은 깊은 산속을 환하게 만들었지. 화려한 너의 모습은 마치 여왕처럼 빛났어. 수줍은 듯한 너의 얼굴엔 속살의 수술들이 황금빛으로 빛나 보였지. 그 수술들 속에 조금 위로 솟아나온 암술 몇 가닥은 너의 깊은 마음을 훔쳐볼 수 있었어. 어느 정도 넓은 크기의 꽃잎들이 서로 겹쳐 있어서 더욱 너는 부유하게 보였지. 언뜻 본 꽃잎이 다 떨어져 있는 노란 수술들을 보면서 마치 연꽃 속의 연근 같다고 생각했어. 그윽하고 강렬하면서도 열정적인 너의 모습은 언젠가 꿈꿔왔던 여인의 모습인지 싶었어. 작약을 보면서 아주 짧았던 우리의 젊은 날을 그리워하면서 발길을 돌렸지. 작약을 보면서 한 달 전인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앙 다물고 있던 너의 수줍은 모습이 떠올라. 붉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었지. 우연히 작약 축제라 해서 깊고 깊은 산속에 너를 보기 위해 갔었어. 뜨거운 태양 아래 너의 모습은 깊은 산속을 환하게 만들었지. 화려한 너의 모습은 마치 여왕처럼 빛났어. 수줍은 듯한 너의 얼굴엔 속살의 수술들이 황금빛으로 빛나 보였지. 그 수술들 속에 조금 위로 솟아나온 암술 몇 가닥은 너의 깊은 마음을 훔쳐볼 수 있었어. 어느 정도 넓은 크기의 꽃잎들이 서로 겹쳐 있어서 더욱 너는 부유하게 보였지. 언뜻 본 꽃잎이
다 떨어져 있는 노란 수술들을 보면서 마치 연꽃 속의 연근 같다고 생각했지. 그윽하고 강렬하면서도 열정적인 너의 모습은 언젠가 꿈꿔왔던 여인의 모습인지 싶었어. 작약을 보면서 아주 짧았던 우리의 젊은 날을 그리워하면서 발길을 돌렸지. 내가 나라를 위한다고? 동물의 세계에서는 힘센 자가 왕이 되는 게 자연의 이치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힘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분위기다. 그런데 대부분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다들 나라를 위해서란 모토 아래 자기 자신을 피하란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똑같은 말을 한다. 내가 나라를 위해 한번 제 한 목숨 바칠 각오로 나서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고 현실성 없는 말을 한다. 누구나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이 사실로 안 들린다. 진실은 내가 대통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인 것이다. 나라를 위한다고? 국민을 위한다고? 어불성설이다. 맨 먼저는 자기 자신이 똑똑하니까 대통령을 할 수 있다란 생각이 먼저인 것이다. 나는 문득 대통령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중요성을 실감해야 한다는 지론이다. 그런데 사람은 고집이란 게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다른 사람을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이 있다. 고사성어이긴 하지만 공자의 제자 증자가 저술한 대학이란 책에 나오는 말로 자기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말로 요즘 대통령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더 짚고 가야 할 과제인 더 짚고 가야 할 고사성어 같다. 내가 나라를 위한다고? 말하기 전에 말이다. 꼭 이게 작약이 잎이 넓어서 꼭 연꽃 있잖아요. 이 연꽃 속에 어디 아픈 데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일까? 친정어머니께서 너는 태몽이 죽을까 말까 한 작은 물고기였단다 란 말씀이 떠오른다. 몸이 너무 약해서 아가씨 때는 친구와 놀러 나갔다 와서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책상 의자에 얼굴을 파묻고 주여 주여 하는 게 나의 일상이었다. 그래도 아이 둘을 낳고 나서 좀 건강해졌나 싶었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신유 은사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굴만 커서 멀쩡하게 보여도 하지정맥류로 왼쪽 다리가 늘 저리고 쥐가 날 때가 있다. 그래서인지 두 손이 저리고 부어있다. 발목은 강아지를 돌봐서인지 왼쪽이 더 약하다. 가장 약한 부분이 사실은 목 인후이다. 말을 많이 하거나 몸이 피곤하면 계속 하면서 가래가 껴있는 듯해서 답답하다. 의사 선생님은 공주처럼 살라 하지만 그래도 밥값은 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산다. 갓난 아이 때도 어머니께서 너는 돈 없으면 살지 못했다란 말씀을 하시곤 했다. 사람이 짧은 기간을 살면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어디 한 군데 이상 아프면서 살아가긴 한다. 나의 친구는 얼굴도 적당하게 크고 키도 커서 건강한 체질 같아 보인데도 위가 너무 약해서 1년 12달을 죽만 먹고 산다. 그러니 외식 한번 하기도 힘들어한다. 다른 이와 더불어 사회생활하는 것도 힘들지. 얼마나 먹는 즐거움이 큰데. 인간은 너무도 나약한 존재이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게 살면 좋으련만 마음이 약해서 우울하게 사는 이도 있고 큰 병이 걸려서 힘들어하는 이도 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변수가 생겨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게 살 수도 있는 것이다. 하긴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라 건강을 장담할 수 없고 어디 아픈 데가 생기는 건 예측할 수 없지만 좋은 환경, 좋은 사람과 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작은 연못에 사는 작은 물고기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